여름의 한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는 오후입니다. 찌는 듯한 열기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잠시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온 무속신앙의 세계.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삶을 통해 그 신비롭고도 인간적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처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기운도 없고 입맛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전복죽을 끓이고 오이냉국을 만들고 우엉조림과 오이무침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신령님을 모시는 무속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더위에 지쳐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예민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는 더욱 옅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방송을 켜기가 유독 망설여졌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신당을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고단함보다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앞서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가 쌀 한 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노쇠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조상과 소통하는 도구, 쌀점과 숟가락점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숟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죠. 바로 그 숟가락이 무속인의 손에서는 조상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세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시청자의 사연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해피 엄마라는 이름의 여인. 그녀를 위해 무속인은 쌀알을 조심스럽게 흩뿌립니다. 흩어진 쌀알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집안의 사촌 동생, 그 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얼마 전에 백중상 차려준 것도 고맙고 누나가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그런데 그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무속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쌀알들은 한 집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네 친정에 산소 벌전이 섰어요. 흩어져 있던 산소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합장하지 않으셨나요?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이 동생이 하늘의 벌을 바로 맞았어요. 천신에서 내리치고 산신에서 때려 맞았네요. 그래서 동생이 그리 허망하게 간 겁니다. 산소. 한국인에게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머무는 집이며 그 후손들의 기륭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 쓰는 것을 음택풍수라 하여 자손의 발복과 직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함부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조상님의 집을 예고 없이 허무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전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육신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자 영혼이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봉긋하게 솟은 무덤의 봉부는 하늘의 신들이 이곳에 내 자손이 잠들어 있으니 잘 보살펴 달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을 잘못 건드렸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산소벌전, 합장벌전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이걸 풀어내야 살아있는 친정 식구들도 편안해지고 어머니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너무 불쌍하게 묶여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인이 된 사촌동생의 영혼은 누나가 차려준 제사상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죽게 된 원인이 된 산소 문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묘를 합장한 외삼촌 식구들의 행동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상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일은 무속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 자신의 낡은 모시옷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옷이 20해나 된 옷이에요. 33살 때 맞춘 건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네요. 여름에는 이 모시옷이 아니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옷. 그 옷에는 그녀가 무속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여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혀를 찹니다. 아이고, 본래는 공주사주인데 시집을 잘못 가서 무술이 팔자가 되었네. 일 안 하는 소를 만나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폰만 잡는 소를 만났으니 밉다가도 불쌍하고 불쌍하다가도 쥐어받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두 사람의 궁합은 단순한 애정의 문제를 넘어 각자의 조상이 서로 합의하여 맺어진 인연이기에 쉽게 끊어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빌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그녀를 찾습니다. 재물운, 직장운, 자식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까지 그녀는 쌀알을 통해, 숟가락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때로는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며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낡은 미신이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세계는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이지 않는 조상들은 정말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무속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무속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당에 켜진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조용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경외이자 인간의 나약함을 보듬는 따뜻한 위로의 불빛일. 여름의 한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는 오후입니다. 찌는 듯한 열기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잠시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온 무속신앙의 세계.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삶을 통해 그 신비롭고도 인간적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처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기운도 없고 입맛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전복죽을 끓이고 오이냉국을 만들고 우엉조림과 오이무침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신령님을 모시는 무속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더위에 지쳐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예민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는 더욱 옅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방송을 켜기가 유독 망설여졌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신당을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고단함보다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앞서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가 쌀 한 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노쇠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조상과 소통하는 도구, 쌀점과 숟가락점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숟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죠. 바로 그 숟가락이 무속인의 손에서는 조상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세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시청자의 사연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해피 엄마라는 이름의 여인. 그녀를 위해 무속인은 쌀알을 조심스럽게 흩뿌립니다. 흩어진 쌀알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집안의 사촌 동생, 그 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얼마 전에 백중상 차려준 것도 고맙고 누나가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그런데 그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무속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쌀알들은 한 집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네 친정에 산소 벌전이 섰어요.
흩어져 있던 산소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합장하지 않으셨나요?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이 동생이 하늘의 벌을 바로 맞았어요. 천신에서 내리치고 산신에서 때려 맞았네요. 그래서 동생이 그리 허망하게 간 겁니다. 산소. 한국인에게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머무는 집이며 그 후손들의 기륭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 쓰는 것을 음택풍수라 하여 자손의 발복과 직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함부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조상님의 집을 예고 없이 허무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전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육신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자 영혼이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봉긋하게 솟은 무덤의 봉부는 하늘의 신들이 이곳에 내 자손이 잠들어 있으니 잘 보살펴 달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을 잘못 건드렸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산소벌전, 합장벌전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이걸 풀어내야 살아있는 친정 식구들도 편안해지고 어머니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너무 불쌍하게 묶여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인이 된 사촌 동생의 영혼은 누나가 차려준 제사상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죽게 된 원인이 된 산소 문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묘를 합장한 외삼촌 식구들의 행동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상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일은 무속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 자신의 낡은 모시옷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옷이 20해나 된 옷이에요. 33살 때 맞춘 건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네요. 여름에는 이 모시옷이 아니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옷. 그 옷에는 그녀가 무속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여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혀를 찹니다. 아이고, 본래는 공주사주인데 시집을 잘못 가서 무술이 팔자가 되었네. 일 안 하는 소를 만나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폰만 잡는 소를 만났으니 밉다가도 불쌍하고 불쌍하다가도 쥐어받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두 사람의 궁합은 단순한 애정의 문제를 넘어 각자의 조상이 서로 합의하여 맺어진 인연이기에 쉽게 끊어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빌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그녀를 찾습니다. 재물운, 직장운, 자식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까지 그녀는 쌀알을 통해, 숟가락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때로는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며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낡은 미신이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세계는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이지 않는 조상들은 정말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무속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무속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당에 켜진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조용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경외이자 인간의 나약함을 보듬는 따뜻한 위로의 불빛일. 여름의 한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는 오후입니다. 찌는 듯한 열기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잠시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온 무속신앙의 세계.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삶을 통해 그 신비롭고도 인간적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처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기운도 없고 입맛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전복죽을 끓이고 오이냉국을 만들고 우엉조림과 오이무침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신령님을 모시는 무속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더위에 지쳐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예민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는 더욱 옅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방송을 켜기가 유독 망설여졌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신당을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고단함보다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앞서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가 쌀 한 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노쇠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조상과 소통하는 도구, 쌀점과 숟가락점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숟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죠. 바로 그 숟가락이 무속인의 손에서는 조상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세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시청자의 사연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해피 엄마라는 이름의 여인. 그녀를 위해 무속인은 쌀알을 조심스럽게 흩뿌립니다. 흩어진 쌀알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집안의 사촌 동생, 그 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얼마 전에 백중상 차려준 것도 고맙고 누나가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그런데 그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무속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쌀알들은 한 집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네 친정에 산소 벌전이 섰어요. 흩어져 있던 산소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합장하지 않으셨나요?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이 동생이 하늘의 벌을 바로 맞았어요. 천신에서 내리치고 산신에서 때려 맞았네요. 그래서 동생이 그리 허망하게 간 겁니다. 산소. 한국인에게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머무는 집이며 그 후손들의 기륭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 쓰는 것을 음택풍수라 하여 자손의 발복과 직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함부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조상님의 집을 예고 없이 허무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전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육신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자 영혼이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봉긋하게 솟은 무덤의 봉부는 하늘의 신들이 이곳에 내 자손이 잠들어 있으니 잘 보살펴 달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을 잘못 건드렸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산소벌전, 합장벌전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이걸 풀어내야 살아있는 친정 식구들도 편안해지고 어머니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너무 불쌍하게 묶여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인이 된 사촌동생의 영혼은 누나가 차려준 제사상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죽게 된 원인이 된 산소 문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묘를 합장한 외삼촌 식구들의 행동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상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일은 무속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 자신의 낡은 모시옷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옷이 20해나 된 옷이에요. 33살 때 맞춘 건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네요. 여름에는 이 모시옷이 아니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옷. 그 옷에는 그녀가 무속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여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혀를 찹니다. 아이고, 본래는 공주 사주인데 시집을 잘못 가서 무술이 팔자가 되었네. 일 안 하는 소를 만나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폰만 잡는 소를 만났으니 밉다가도 불쌍하고 불쌍하다가도 쥐어받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두 사람의 궁합은 단순한 애정의 문제를 넘어 각자의 조상이 서로 합의하여 맺어진 인연이기에 쉽게 끊어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빌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그녀를 찾습니다. 재물운, 직장운, 자식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까지 그녀는 쌀알을 통해, 숟가락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때로는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며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낡은 미신이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세계는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이지 않는 조상들은 정말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무속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무속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당에 켜진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조용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경외이자 인간의 나약함을 보듬는 따뜻한 위로의 불빛일. 여름의 한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는 오후입니다. 찌는 듯한 열기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잠시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온 무속신앙의 세계.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삶을 통해 그 신비롭고도 인간적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처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기운도 없고 입맛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전복죽을 끓이고 오이냉국을 만들고 우엉조림과 오이무침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신령님을 모시는 무속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더위에 지쳐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예민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는 더욱 옅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방송을 켜기가 유독 망설여졌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신당을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고단함보다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앞서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가 쌀 한 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노쇠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조상과 소통하는 도구, 쌀점과 숟가락점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숟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죠. 바로 그 숟가락이 무속인의 손에서는 조상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세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시청자의 사연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해피 엄마라는 이름의 여인. 그녀를 위해 무속인은 쌀알을 조심스럽게 흩뿌립니다. 흩어진 쌀알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집안의 사촌 동생, 그 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얼마 전에 백중상 차려준 것도 고맙고, 누나가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그런데 그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무속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쌀알들은 한 집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네 친정에 산소 벌전이 섰어요. 흩어져 있던 산소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합장하지 않으셨나요?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이 동생이 하늘의 벌을 바로 맞았어요. 천신에서 내리치고 산신에서 때려 맞았네요. 그래서 동생이 그리 허망하게 간 겁니다. 산소. 한국인에게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머무는 집이며 그 후손들의 기륭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 쓰는 것을 음택풍수라 하여 자손의 발복과 직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함부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조상님의 집을 예고 없이 허무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전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육신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자 영혼이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봉긋하게 솟은 무덤의 봉부는 하늘의 신들이 이곳에 내 자손이 잠들어 있으니 잘 보살펴 달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을 잘못 건드렸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산소벌전, 합장벌전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이걸 풀어내야 살아있는 친정 식구들도 편안해지고 어머니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너무 불쌍하게 묶여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인이 된 사촌 동생의 영혼은 누나가 차려준 제사상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죽게 된 원인이 된 산소 문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묘를 합장한 외삼촌 식구들의 행동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상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일은 무속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 자신의 낡은 모시옷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옷이 20해나 된 옷이에요. 33살 때 맞춘 건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네요. 여름에는 이 모시옷이 아니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옷. 그 옷에는 그녀가 무속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여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혀를 찹니다. 아이고, 본래는 공주사주인데 시집을 잘못 가서 무술이 팔자가 되었네. 일 안 하는 소를 만나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폰만 잡는 소를 만났으니 밉다가도 불쌍하고 불쌍하다가도 쥐어받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두 사람의 궁합은 단순한 애정의 문제를 넘어 각자의 조상이 서로 합의하여 맺어진 인연이기에 쉽게 끊어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빌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그녀를 찾습니다. 재물운, 직장운, 자식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까지 그녀는 사라를 통해, 숟가락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때로는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며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낡은 미신이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세계는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이지 않는 조상들은 정말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무속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무속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당에 켜진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조용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경외이자 인간의 나약함을 보듬는 따뜻한 위로의 불빛일, 여름의 한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는 오후입니다. 찌는 듯한 열기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잠시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온 무속신앙의 세계.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삶을 통해 그 신비롭고도 인간적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처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기운도 없고 입맛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전복죽을 끓이고 오이냉국을 만들고 우엉조림과 오이무침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신령님을 모시는 무속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더위에 지쳐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예민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는 더욱 옅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방송을 켜기가 유독 망설여졌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신당을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고단함보다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앞서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가 쌀 한 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노쇠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조상과 소통하는 도구, 쌀점과 숟가락점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숟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죠. 바로 그 숟가락이 무속인의 손에서는 조상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세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시청자의 사연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해피 엄마라는 이름의 여인. 그녀를 위해 무속인은 쌀알을 조심스럽게 흩뿌립니다. 흩어진 쌀알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집안의 사촌 동생, 그 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얼마 전에 백중상 차려준 것도 고맙고 누나가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그런데 그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무속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쌀알들은 한 집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네 친정에 산소 벌전이 섰어요. 흩어져 있던 산소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합장하지 않으셨나요?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이 동생이 하늘의 벌을 바로 맞았어요. 천신에서 내리치고 산신에서 때려 맞았네요. 그래서 동생이 그리 허망하게 간 겁니다. 산소. 한국인에게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머무는 집이며 그 후손들의 기륭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 쓰는 것을 음택풍수라 하여 자손의 발복과 직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함부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조상님의 집을 예고 없이 허무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전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육신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자 영혼이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봉긋하게 솟은 무덤의 봉부는 하늘의 신들이 이곳에 내 자손이 잠들어 있으니 잘 보살펴 달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을 잘못 건드렸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산소벌전, 합장벌전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이걸 풀어내야 살아있는 친정 식구들도 편안해지고 어머니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너무 불쌍하게 묶여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인이 된 사촌 동생의 영혼은 누나가 차려준 제사상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죽게 된 원인이 된 산소 문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묘를 합장한 외삼촌 식구들의 행동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상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일은 무속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 자신의 낡은 모시옷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옷이 20해나 된 옷이에요. 33살 때 맞춘 건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네요. 여름에는 이 모시옷이 아니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옷. 그 옷에는 그녀가 무속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여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혀를 찹니다. 아이고, 본래는 공주 사주인데 시집을 잘못 가서 무술이 팔자가 되었네. 일 안 하는 소를 만나야 하는데 일은 안 하고 폰만 잡는 소를 만났으니
믿다가도 불쌍하고, 불쌍하다가도 쥐어받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두 사람의 궁합은 단순한 애정의 문제를 넘어 각자의 조상이 서로 합의하여 맺어진 인연이기에 쉽게 끊어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신령님께 정성을 다해 빌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그녀를 찾습니다. 재물운, 직장운, 자식 문제,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까지 그녀는 쌀알을 통해, 숟가락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길을 비춰주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때로는 따뜻하게 등을 토닥이며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갈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저 낡은 미신이라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엿본 이 세계는 단순히 기륭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보이지 않는 조상들은 정말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가? 무속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무속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당에 켜진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조용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경외이자 인간의 나약함을 보듬는 따뜻한 위로의 불빛일 여름의 한가운데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도시를 감싸는 오후입니다. 찌는 듯한 열기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잠시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상 속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해온 무속신앙의 세계. 오늘 우리는 한 무속인의 삶을 통해 그 신비롭고도 인간적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빛처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푹푹 찌는 날씨 탓인지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기운도 없고 입맛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전복죽을 끓이고 오이냉국을 만들고 우엉조림과 오이무침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신령님을 모시는 무속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더위에 지쳐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런 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예민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는 더욱 옅어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늘 방송을 켜기가 유독 망설여졌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신당을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고단함보다는 그들을 향한 연민이 앞서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가 쌀 한 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노쇠 그릇에 담긴 맑은 물과 숟가락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조상과 소통하는 도구, 쌀점과 숟가락점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숟가락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을 나누는 우리 문화의 중심에 있죠. 바로 그 숟가락이 무속인의 손에서는 조상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됩니다. 그녀에게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숟가락을 세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그 기회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다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손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한 시청자의 사연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해피 엄마라는 이름의 여인. 그녀를 위해 무속인은 쌀알을 조심스럽게 흩뿌립니다. 흩어진 쌀알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집안의 사촌 동생, 그 동생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네요. 얼마 전에 백중상 차려준 것도 고맙고 누나가 자신을 위해 빌어주는 것도 고맙다고. 그런데 그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네요. 무속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쌀알들은 한 집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네 친정에 산소 벌전이 섰어요. 흩어져 있던 산소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합장하지 않으셨나요?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이 동생이 하늘의 벌을 바로 맞았어요. 천신에서 내리치고 산신에서 때려 맞았네요. 그래서 동생이 그리 허망하게 간 겁니다. 산소. 한국인에게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머무는 집이며 그 후손들의 기륭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조상의 묘를 잘 쓰는 것을 음택풍수라 하여 자손의 발복과 직결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함부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조상님의 집을 예고 없이 허무는 것과 같은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는 전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육신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자 영혼이 이승의 모든 한을 풀고 편안히 저승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봉긋하게 솟은 무덤의 봉부는 하늘의 신들이 이곳에 내 자손이 잠들어 있으니 잘 보살펴 달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을 잘못 건드렸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속인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건 제가 기도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산소벌전, 합장벌전은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이걸 풀어내야 살아있는 친정 식구들도 편안해지고 어머니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 동생이 지금 너무 불쌍하게 묶여 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고인이 된 사촌 동생의 영혼은 누나가 차려준 제사상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죽게 된 원인이 된 산소 문제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의 묘를 합장한 외삼촌 식구들의 행동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은 행동이었다고 그녀는 지적합니다. 상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산소를 건드리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일은 무속인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는 잠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듯 자신의 낡은 모시옷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옷이 20해나 된 옷이에요. 33살 때 맞춘 건데 아직도 이렇게 깨끗하네요. 여름에는 이 모시옷이 아니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20년의 세월이 담긴 옷. 그 옷에는 그녀가 무속인으로 살아온 수많은 여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이의 사연이 이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무속인은 그녀의 사주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혀를 찹니다. 아이고,